부등식입니다. 부등식. 부등식의 활용. 예. 부등식의 활용이란 표현은 그렇고 부등식에의 활용이겠지. 부등식에의 활용. 에이씨, 이거 어디 갔지?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자체가 어떤 x에 관한 어떤 식이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라 이거잖아. 즉 x의 값 범위를 구하라 이거지. 맞니? 근데 얘를 이제 그래프의 관점에서 이거는 미분의 활용이잖아. 그러니까 미분을 활용해서 부등식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재해석한다라는 얘기는 미분을 이용해서 fx의 복잡한 어떤 식에 대한 함수의 그래프를 표현한 후 그래프상에서의 저 부등식의 의미를 재해석해 본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는 y는 fx라는 그래프가 y는 0이라는, y는 0은 그냥 직선이고 어떤 직선이냐면 x축이죠. y좌표가 0으로 구성되어진 점의 자치, 직선, x축을 얘기해요. 그래서 y는 fx 그래프를 그려서 fx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x축 위에 있을 때 x의 값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 얘기야, 그 얘기. 근데 여기에 x가 만약에 어떤 a보다 큰 범위에서 라는 이와 같은 조건이 있잖아. 그러면 fx 그래프를 전 범위에서 전 실수의 정역에서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만 그리면 돼. 그래서 x가 a보다 큰 영역에서만 fx가 0보다 큰 걸 보여라 그러면 fx의 x가 a보다 큰 부분만 그린 다음에 그 큰 부분에서 x축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되는 거지. 이해돼? 그런데 있잖아,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FA일 때 일단 0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면 됩니다. 아니, FA일 때 0이다 라기보다는 0보다 크거나 일단 같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F'X가 0보다 크면 F'X가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fx는 증가함수란 얘기잖아. 그러니까 저 fx의 개형이 어떻게 된지 몰라. 식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기가 a예요. 여기가 a인데 x가 a일 때 여기가 x축인데 x가 a일 때 fx의 함수값, 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니까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증가함수예요. 이렇게 증가함수이면 이 선상의 모든 y좌표, 즉 y의 함수값은 어때? 0보다 큰 쪽에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지. 맞니?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부등식에 이제 증명을 해 나간다라는 얘기야. 물론 여기에 해당되는 이 구간은 뭐 약간의 변형된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의미상으로는 그렇고, 또한 이것도 fx가 gx보다 크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이 식이나 동일한 식이야. 어떤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나 x제곱이 2x 플러스 3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나 같은 부등식 아니니? 그러면 이 내용에서는 얘를 fx라고 표현한 거고, 이 부등식에서는 얘는 fx, 얘는 gx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럼 얘는 2차 함수니까 뭐 아래로 블록이고 여기에 x절편, 즉 언제나 부등식은 이 0보다 클 때의 해를 구하라고 하는 의미지만 일단은 0보다 크다라는 것보단 0일 때 해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이잖아. 그래서 0일 때 해를 한 얘기는 방정식의 근의 의미니까 여기가 뭐 마이너스 1이고 3인데 0보다 클 때 x의 범위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y의 값이 0보다 클 때의 범위라는 얘기는 x축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 부등식의 해의 의미거든. 그런데 이 식의 관점에서는 fx 그래프 따로, 아래로 블록, gx 그래프 따로 이렇게 그려진 거거든. 그러면 얘는 또 여기에 이 교점을 구하는 게 우선이거든. 이게 이제 두 식을 같다라고 놓고, 그럼 여기가 또 마이너스 1하고 3인데 이 부등식의 의미는 2차 함수인 x제곱이 직선이 2x 플러스 3보다 클 때, 크다는 얘기는 위에 있을 때 x의 값 범위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니까 어때? 마이너스 1보다 작고 3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부등식의 해를 표현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 부등식도 두 가지의 관점에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y는 fx가 y는 gx라는 함수의 위에 있도록 해라. 의 위에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고, 또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그냥 얘를 한쪽으로 이렇게 항을 몰아서 한쪽이 0이 되게 표현을 바꿉니다. fx-gx가 0보다 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식은 하나의 또한 x에 관한 새로운 식이고, 얘는 y는 hx와 y는 0이라고 하는 또한 x축, 얘의 의미로 똑같이 재해석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부등식을 살펴볼 것 같으면, 보세요. 631번 봐봐. 자, x의 제한 범위가 1부터 3까지예요.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 부등식에서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함을 보여라 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얘기한 대로 요거 있죠. 요거를 fx 이렇게 잡자고. 이걸 fx. 그러면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k라고 하는 x의 3차 함수야. 그럼 이 3차 함수 그래프를 표현을 하는데 0보다 크도록 하는 x의 범위 알아보는 건데, 이게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1과 3 사이에서만 크면 된다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그려서 1과 x의 3 사이에 y의 값이 0보다 크게 하는 k값 범위를 알아봐라 이거야. 어쨌든 간에 똑같아. 이거 그냥 그래프를 그려. 그래프 그리기 위해서 미분해서 증감을 확인하지. 그래서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12x고, 증감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를 0으로 하는 x를 우선적으로 찾는 거잖아. 얘를 0으로 하는 x의 값은 보다시피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의 개형에서 뭐하고 뭐야? 0하고 4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f'x의 보호가 뿔마 뿔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호를 통해서 fx 개형을 추적하면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죠. y는 fx의 개형이.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극점의 좌표는 x가 0일 때인데, 구체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극점의 좌표를 표현하면 x에다 0 집어넣으면 여기 k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x가 4일 때고 y좌표는 64에서 16, 96을 빼는 거죠. 16 곱하기 6은 96이잖아요. 맞아? x에다 4 대입하면 4의 세제곱은 64거든. 그래서 64에서 6에다가 16을 곱하면은 96 플러스 k야. 이거 32지. 그래서 k-32예요. 그런데 얘는 지금 전 범위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x가 뭐하고 뭐?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범위만 표시하면 되는데, 여기가 0이니까 1은 대강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고, 4가 여기 있으니까 3은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자 이거지. 그러면 빨간색 곡선에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부분만 보면 된다는 거지. 이 부분만. 이해되겠어? 그러면 이 부분에 있는 y의 값, 이 부분에 있는 y의 값이 0보다 어떻게 되도록 하라고? 크도록 하라. 그러면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가 감소지. 그럼 여기에는 y좌표가 0보다 크면 여기에는 y값을 다 조사할 필요 없이 제일 작은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즉 F3 있지? F3. F3은 x에다 3 대입하는 거니까 27에다가 96에 54인가요? 플러스 k. 즉 k-27. 얘만 뭐보다 크면 될까요? 얘만 0보다 크면은 나머지 범위는 0보다 크다라는 게 사실 되죠. 됐니? 그런데 얘들아, 여기서 주의할 사항은 여기에 부등식의 표현에서는 부등호 기호만 썼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야. 너희들 1학년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등호의 여부, 등호를 넣을 거냐 말 거냐라는 판단해야 돼. 자, 여기에서 이 3은 이 구간에 포함되어 있니 안 되어 있니?
x가 갖는 이 구간에 3을 가져 안 가져? 안 가져요. 그러면 정작 x가 3일 땐 0이어도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0보다 크도록 하라고 그랬지만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3에서는 0이어도 상관없다는 얘기잖아요. 이해돼요? 이건 이해해야지. 그지? 자, 그래서 이쪽에 등호를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여기에 구간에 3을 포함하지 않으니까 x가 3일 때는 0이어도 상관없다. 3보다 큰 부분에서만 0보다 크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값은 즉 f3일 땐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k는 어떻게 된다? 27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조건을 만족하더라 이 얘기야. 좀 느낌 오니? 뭐 차분하게 이렇게 설명할까 좀 졸립지. 야 이거는 막 예, 합의해야 되는데 근데 수학은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 같아. 수학은 그렇게 설명하면 선생님의 제스처와 이 언행에 집중이 되지 내용에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 그치? 좀 지루하더라도 이렇게 차분하게 좀 하는 게 선생님 그런 짓 안 해봤니? 춤도 추고 애들 앞에서 진짜 집중시키려고. 그럼 그것만 기억을 해. 그것만. 선생님이 막 이제 친구들끼리 얘기하겠지. 우리 수학 선생님이 졸라 춤추고 막 그랬다? 막. 그럼 다른 부모님이 그럴 거 아니야. 그게 뭐 배웠는데? 그래서 몰라, 배운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졸라 웃겨 막. 자, 634번에. 자, 민경이 안 좋을 때 빨리 좀 나가자. 자. 민경아, 옷 샀니? 밸런스 아니야? 밸런스 맞춘 거야? 뭐 그렇다고 콧방귀를 그냥 대놓고 키냐. 순호는 알아듣는 건가?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똑같아. 뭐가? 이 형식이잖아. 여기가 0이 아닌 꼴. 둘 중에 하나가 뭐 좌변이든 우변이든 항에 0이 있다 없다의 차이인데 똑같은 거야. 근데 사실은 아까 요 풀이도 이 K 있잖아.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편에서 이게 다항식의 꼴만이 아니라 이게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K가. 그럼 사실은 요 K를 이항을 해서 요 식에 대한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얘는 y는 0이 아니라 y는 마이너스 k. y는 마이너스 k는 뭐죠? 직선이에요. 어떤 직선이죠? x축의 평행한 직선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근데 요거를 그냥 생략한 채 그냥 이걸로 따졌는데 얘는 뭐 이렇게 k가 있거든? 그럼 요걸로 한번 더 보여줄게.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하느냐? 물론 요걸 이항해서 해도 돼. 상관없어. 상관없는데 선생님은 풀이할 때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항은 한쪽으로 넘겨서 해결해. 그게 더 수월하니까. 그러면 얘를 일단 fx로 하겠다. 그래서 얘는 식이 이 fx는 3차 함수인데 이 부등식을 문장 형식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뭐 굳이 gx라고까지 할 필요도 없고 y는 k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의 의미는 이 3차 함수의 y의 값이 k 값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해야. 그런데 이 3차 함수의 전범위가 아니라 이 x의 뭐보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이거의 y 값이 k보다 크거나 같도록 하는 걸 만족시키는 k 값 알아봐라 이 얘기야. 해석을 하자면 그러면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냥 뭐예요? 얘를 그래프 그리세요. 근데 왜 이 그래프를 그리면 왜 이걸 상수를 넘겼을 때 편하냐면 얘는 상수가 없기 때문에 x에다 0을 집어넣으면 y가 0이 되지. 이건 무조건 원점 지나는 그래프야. 뭐 원점 지난다고 그리기가 편하다는 건 아닌데 이게 이 아이가 좀 더 수월할 수가 있어. 얘 미분하면 12x의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 되고 또한 얘를 0으로 만든 x를 찾기 위해서 12가 아니라 뭘로? 2로 묶게 되면 2가 아니라 뭐야? 6으로 묶게 되면 2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는 대각선의 곱으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다 그릴까요? 아래로 볼록인 이차함수인 가운데 x축과의 교점. 얘가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과 그 다음에 1인 건 알겠죠? 그래서 위에 쓰면 f'x의 보호양, 양. 그래서 fx의 이제 개형은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된다고. 자, 요 자리는 이게 이제 y는 fx 개형이야. 그럼 요 자리는 x가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고 x에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대입한 함수값 일단 알아보면 마이너스 2분의 1 3번 곱하면 마이너스 8분의 1인데 4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뭐가?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마이너스 8분의 1과 4가 만나서 마이너스 2분의 1 되고 얘는 4분의 1, 4분의 1 하고 3 곱하니까 4분의 3 얘는 마이너스 3이 되죠. 얘는 일단 이거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5예요. 예,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2 마이너스 이거 플러스구나. 된 거지? 얘 그러면 얼마야? 이거 4분의 5야. 4분의 5에다가 요거 4분의 7이지 그럼. 여기 4분의 7입니다. 자, 여기는 1, 얼마예요? 1, x에다 1 대입하면 이건 뭐 간단히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자, 근데 이거 다 그리는 게 아니라 x가 뭐보다 커나 같은 범위? 마이너스 1보다 커나 같은 범위만 그리면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은 쪽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때 함수값은 얼마인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이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6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니까 얘보다 살짝 위에 있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1. 그래프는 이 범위만 그리는 거야. 이 범위만. 됐니? 됐어?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일 때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지 이거.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파란색 부분이 y는 k라는 직선보다 위에 있도록 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위에 있어야 되니까 y는 k라는 직선은 이런 식으로 배치돼야 돼. 이 아래쪽으로. 이 아래쪽으로 돼야 되잖아. 맞아? 이게 k인데 말이야. 이 아래쪽으로. 그럼 이때 y의 값 얼마인데? 마이너스 5. k가 마이너스 5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거나? 같아도 돼, 안 돼? 상관없죠. 예, 여기 등호 들어갔어요. 여기도 등호 넣었으니까. 상관없는 거죠. 그죠? 예. 맞아? 됐어? 그래서 얘는, 뭐야? k의 무슨 값 구하라고? 최대값. 그럼 그냥 마이너스 5지 뭐. 아이씨. 이어서 638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이게 모든 실수 x라는 표현이야. 그냥 참고로 기호 알아도 x 4제곱 플러스 그다음에 4k 세제곱 x 플러스 3. 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해라. 여기에 미정계수 k가 3자리에 있었으면 편한데 이게 x의 개수에 이렇게 표현됐으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조건이 분리가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 이거 모든 실수 x야. 모든 실수 x니까 이 식을 당연히 또 뭐라고 하자? 이걸 fx라고 하자. 그럼 fx는 몇 차 함수예요? 4차 함수입니다. 그럼 4차 함수 개형은 요런 개형이 있고 요런 개형이 너무 심했다. 예전에는 이거 딱 발로 차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썼는데 순발력이 이제. 자, 요런 개형이 있고 요런 개형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0보다 커나 같도록 하라는 얘기는 x축이 이런 식으로 돼 있도록 해라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는 무슨 값?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지? 그럼 이제 최소값이 결국 극소값 자리 아니야? 그래. 그러니까 결국 뭐 알아보면 돼?
그래프 그려야지, 그래프. 에서 f 프라임 x 미분. 그래프 그린다 그러면 일단 미분한다 라는 걸로 해석하면 돼. 자, 그러면 얘는 이제 4k의 세제곱이에요. 자, 이거 4로 묶어서 이게 x세제곱 플러스 k의 세제곱이고요. 일단은 얘를 0으로 하는 x를 찾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이게 비록 미정계수 k이긴 하지만 이 k로 이루어진 세제곱 합을 인수분해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수분해 공식을 이제 배운 거고. 그래서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k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거를 0으로 하는 x는 말이야 요거 하나밖에 없어. 알았니? 왜 그러냐면 얘를 0으로 하는 x는 2차식 얘를 0으로 하는 x 있잖아. 얘는 0으로 하는 x가 없어요.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몇 차 방정식입니까? 2차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얘를 완전제곱식이나 혹은 완전제곱식에 의해서 얻어진 근의 공식에 의한 판별식을 이용하거나 해서 이거의 실근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판별식을 만약에 써보세요. 그러면 k의 제곱 마이너스 뭐야? 4k 제곱 되지.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3k 제곱이야. 물론 k가 실수야. 실수니까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마이너스 3이라는 음의 실수 곱했으니까 0보다 어때? 작거나 같겠지? 맞니 안 맞니? 그러니까 얘는 0으로 하는 실근이 있어봤자 하나밖에 안 나와.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문제는 이 f'x의 증감을 확인한다는 얘기는 이거를 0으로 하는 각각의 x의 값 기준으로 좌우에서의 부호의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얘는 이걸 0으로 하는 k가 0이라더라도 좌우의 부호의 변화 생겨 안 생겨? 이 2차식은 안 생긴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증감표에 넣을 필요가 없다고. 이것만 넣으면 된다고. 이러면 몇 차야? 1차 함수야. 알았니? 이거 0으로 하는 x가 뭐니? 마이너스 k라는 직선 하나만 그리면 돼요. 이렇게 기울기가 1이 되고. 그러면 마이너스 k보다 작을 때 양. 그러면 이제 저 4차 함수 그래프는 개형이 대충 이렇게 된다고. 2차 함수의 모양처럼 생겼지만 2차 함수의 개형하고는 달라요. 자, 이게 y는 fx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k일 때 함수값 알아보기 위해서 x에다가 마이너스 k를 대입하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4k의 4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3이 된. 그럼 얘가 0보다 커나 같다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이 밑으로 깔려야 되는 거지. x축 이 밑으로. 맞니? 응?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돼야 돼? 이 값이. 여기가 y는 0의 자리잖아. 그럼 이 값이 마이너스 3k의 4제곱 플러스 3이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위에 있어야 되겠지. 위에.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x축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0보다 커나 같으려면. 이거의 최소값이 0보다 커나 같으면 끝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양변을 마이너스 3을 곱해서 부동호 방향 바꾸자. 그럼 k 4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어떻게 처리하니 이거? 1의 몇 제곱? 4제곱. 4제곱의 차는 제곱의 차 공식 쓰면 그대로 되는 거 맞니? 맞니? 그래서 얘는 k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k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커나 같은데 부등식이라고 하는 건 부호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미 부호가 뭐야? 양수야. 양수인 부호는 어때? 부등식에서 제외해도 된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k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k값의 범위만 알아내면 되는 거잖아. 이건 간단하지 않아? 이거 0으로 하는 k가 뭐하고 뭐야? 그러면 부동호방이 0쪽으로 벌 때 어떻게 처리하더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에 해당되는 정수의 개수 몇 개? 큰 정수에서 작은 정수 뺀 다음에 양쪽에 등호 있으면 더하기 1하라고 했지? 그래서 몇 개가 된다? 3개다 이거지. 3개.
양수라고 하고 푼 거예요. 그래프 그리고. K를 양수라고 하고 생각한 거냐고? 1차함수로. 뭐가? x는 마이너스 k 그거잖아요.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난 모르지. 단지 이걸 0으로 하는 K가 그거는 이 직선, 이걸 직선 얘를 봤을 때 기울기가 1인 직선인데 X절편이 마이너스 K인 것 뿐이지. 자, 얘 4차 함수, 얘 3차 함수야. 지금 표현한 내용을 봐봐. fx의 그래프가 gx의 그래프보다 항상 어디에 있도록? 위에 있도록 하라고 그런 거지. 위에 있다라는 말은 y값이 크다는 얘기야. 그러면 fx가 얘보다 어떻게 되도록 하라고? 위에 있을 때라고 했어. 이 말은 fx가 gx보다 어떻게 됐을 때? 클 때 이 얘기야. 그 표현음 칙의 의미로는 이 얘기라고.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범위 구하란 얘기야. 이걸 만족하는 x의 값 범위. 그런데 이게 4차고 얘는 3차야. 4차 함수는 최고차가 짝수일 때는 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된다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양 끝에 이 방향이 똑같아요. 그러나 3차 함수, 즉 홀수, 최고차가 홀수일 때는 양끝 방향이 달라요. 양끝 방향이 이런 식으로 된다고. 방향이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3차 함수가 4차 함수 아래쪽에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영원히 아래쪽에 있는 건 아니야. 언젠가 위에 있는 경우도 생기지. 그러니까 얘는 4차 함수가 얘보다 큰 범위, 위에 있을 때 x의 범위만 따로 구해봐라 이거지. 그때 a의 값 범위 구하라는 얘기고. 그냥 식으로 그냥 접근하면 돼. 그대로 그냥. 자, 얘가 x 4제곱 fx, 그 다음 플러스 2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gx 2x 세제곱 플러스 5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이항하면 2x 세제곱 소거되고 x 4제곱에 마이너스 6x 제곱 마이너스 8x.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 이거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이거 좀 놔둘게. 이거 상수 x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상수 그대로 놔둘게. 괜찮겠니? 그래서 요거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야. 또 얘는 그냥 x축의 평행한 직선이니까 그대로 일단 놔두고. 그러면 이 3차 함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 됐니? 얘 3차 함수가 아니라 4차 함수. 괜찮겠어? 그래서 얘를 hx다라고 하고 얘를 일단 얘는 그냥 나중에 x축의 평행한 직선으로 이해하면 돼. x축의 평행한 직선. 자, 그래서 이 hx 그래프 그리자. 그래프 그린다라는 말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해라 일단? 미분해라. 그래서 h 프라임 x 알아본다. 그러면 4x 세제곱 12x 마이너스 8. 얘를 0으로 하는 x의 값 기준으로 증감을 결정해서 일단 또 0으로 하는 x를 찾는다. 자, 얘 0으로 하는 x는 3차니까 어때?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 되지. 왜냐면 2의 약수, 뿔마 1, 그 중에 만만한 거. 그러면 일단 찾았으면 그 다음에 무슨 제법? 조리제법. 그게 고차식의 인수분해 방법이잖아. 마이너스 1 대입했지, 지금?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자, 그러면 그 다음에 4 곱하기 요거 x 플러스 1. 요거는 그냥 해도 되죠, 요거는. 요거 x제곱, 이거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얘는 그러면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이지. 근데 x 플러스 1 두 개니까 이거 제곱되는 거 맞잖아. 그러면 이거 0으로 하는 x 뭐하고 뭐야? 0으로 하는 x 뭐하고 뭐니? 마이너스 1하고 뭐야? 2지, 2. 근데 마이너스 1은 이중근이잖아. 그럼 h 프라임 x 3차거든? 3차 함수 개형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 점 지나야 돼?
이 점 지나야 되는데 얘는 이중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게 이제 H 프라임 X고. 자,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찾는 HX의 개형은 감소. 감소하는데 잠시 여기가 0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감소 상태에 잠깐 머무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여기에서 이제 증가 이렇게 되는 거죠. 휴. 자, 이게 Y는 HX야. 이 중에서 최소값이 여기지, 얘들아. HX의 최소값 여기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자, 이제 HX에 X에다 2 대입한가. H2를 알아보면 H2는 16,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16. 그러면 마이너스 24가 되더라. 이 자리가 마이너스 24가 됩니다. 자, 이제 다시 이거 뭐 알아보는 거예요? 얘가 얘보다 클 때죠. 그러면 얘가 얘보다 위에 있을 때니까 이 직선을 어떻게 그려야 돼? 밑으로 그려야 되지.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그려야 되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이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4보다 어떻게 돼야 돼? 작아야 되지. 일단 마이너스 24보다 작아야 되지. 같으면 되니 안 되니? 같으면 되니 안 되니? 얘 지금 뭐 구하라고 그랬냐? A의 값냐? 같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 등호 들어가 있으니,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크기만 해야 되지. 아니, 작기만 해야 되지. 끝났어. 그래서 A는 뭐보다 크다? 24보다 크면 결과적으로 fx 그래프가 gx 그래프보다 위에 있다라는 얘기야. 위에 있는 구간은 A가 24보다 큰 범위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야. 해석이 되겠니? 자, 이거는 좀 잘 새겨 들으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자, 물체의 운동 관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체의 운동 관계. 근데 이게 물체의 운동을 하는데, 이 물체가 운동을 하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물체가 어디서 운동하냐면, 그냥 직선상에서만 왔다 갔다 하거나, 아니면 평면상에서 왔다 갔다 하거나,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지금 수투 과정에서는 오로지 이 직선에서만 왔다 갔다 해. 근데 이제 미적분 과정에서 이제 평면상에서 운동도 얘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뭐만 얘기하면 되냐면, 수직선상에서, 수직선상에서의 운동 관계만 살펴보면 됩니다. 그런데 얘들아, 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여기 있어. 여기에서 이제 움직여. 움직인다는 얘기는 당연히 위치도 변하지. 위치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뭐가 흘러가야지? 시간. 물체가 변한다는 얘기는 뭐가? 시간이 변하면, 시간이 흐르면 무조건 물체는 변하잖아. 맞니? 물체는 무조건 시간이 관여가 돼야 돼요. 시간이. 예,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와 같이 수직선상에 뭐 x축이다라고 놓자. 여기다 선생님이 이렇게 x0 이렇게 놓잖아. 이 x0는 의미가 뭐냐면 여기서 시간은 이제 t라고 쓸게. 타임. 얘는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 그러니까 t가 0일 때의 좌표라고. x0의 의미는 t가 0일 때 물체의 위치, 좌표야. 위치를 좌표로 표현하잖아. 그 다음에 여기를 xt 이렇게 하면 얘는 몇 초 후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단위는 의미가 없어. 초, 분, 시, 뭐 이거 의미 없어 그냥. 그러니까 t 시간 후에 위치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나중 위치가 되는 거지. 알았지? 그러면 이 나중 위치가 수직선의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직선상에서의 좌표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좌표가 크고 왼쪽으로 좌표가 작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현재 xt에서 x0를 이렇게 빼잖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이제 델타 t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델타 t가 아니라 뭐라고? 델타 x 이렇게 얘기해요.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뺀 걸 뭐라고 하느냐?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변이. 변한 위치. 무조건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야 돼. 됐니? 자, 그 다음에 t에서 0을 뺐지. 야, 얘들아 이거 봐봐. t에서 0을 뺐지. t에서 0을 뺐어. 이건 뭐야? t에서 0을 빼면 뭘까? 걸린 시간이지. 걸린 시간 무조건 t 아니야. 그지? 그래서 델타 x 이렇게 하면 얘를 뭐라고 하느냐? 얘를 바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무슨 속도요? 평균 속도 이렇게 얘기해요. 아예 그냥 속도라고 해. 그냥 속도라고 해줘. 근데 뭐냐면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야, 얘들아. 뭐 분의? 시간분의 변이가 속도야. 이게 뭐 평균 속도. 에이. 너희들 속도 구하는 공식, 너희들 속력 구하는 공식은 알지?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야?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야? 뭔 소리야? 시간분의 거리야. 시간분의 거리라고. 얘는 시간분의 거리가 아니잖아. 뭐야? 변이야, 변이. 그러면 이 변이는 나중위치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 음이야, 양이야? 음이 되지? 처음 위치가 여기 있으면 양이 되지? 아니, 나중위치가 여기 있으면 양이 되지? 나중위치가 얘랑 똑같으면 0이 되지? 그 말은 이 변이는 부호를 가져.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이 걸린 시간은 무조건 양이니까 속도는 부호를 갖는다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음이 될 수도 있고 0이 될 수도 있고. 알겠어? 자, 그런데 얘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델타 t 하면 이게 뭐라고? 걸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평균 변화율의 의미잖아요. 요 자리에 있는 거 분모에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의 의미잖아. 무슨 변화율? 그런데 얘를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델타 t분의 델타 x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얘는 뭐야? 순간 속도야. 무슨 속도? 순간 속도. 얘를 표현을 이렇게 한단다. dx dt 이렇게 표현한단다. 똑같아. 미분법하고.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순간 속도라고 얘기한다. 순간 속도라고 하는 건 어느 한 지점에서의 속도를 얘기하지. t가 제로에 가까운 거니까 어느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겠지. 맞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물체가 말이야, 이 수위선상에서 움직여. 물체가 처음 위치가 이렇게 있는데 수위선상에서 막 움직인다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몰라. 왔다리 갔다리 그럼 왜 움직여? 이 위치는 말이야, 시간에 대응하는 값이 다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 위치는 시간에 대한 함수야. 시간의 값이 변하면, 시간이 변하면 어때? 위치가 바뀌잖아. 가만히 있지 않은 이상 위치가 바뀔 수 있잖아.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얘는 시간에 대한 함수라고.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 변이는 시간에 대한 함수란 말이야. 근데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해요. t에 대해서 미분하면 f't가 되는데 이걸 바로 뭐라고 하냐? 이걸 속도라고 얘기한다고요. 속도. 뭐라고 얘기해? 속도라고 얘기해.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변이. 이걸 뭐를? 변이를. x 이걸 변이를 뭐에 대해서 미분하면?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걸 순간 속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됐어? 또한 이 속도 있지, 속도. 이 속도는 영어로 벨로서티 해가지고 V로 써, 얘들아. 그래서 V로 쓴 거야. 속도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잖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얘를 가속도라고 한단다. 뭐라고 한다고?
가속도. 뭐라고 한다고? 가속도라고 한다고. 그런데 너희들 얘기한 속력 있지? 아까 속력 구하는 공식이 뭐였어? 시간분의 거리라고 그랬지? 그러면 이게 변이를 거리로 바꾸려면 절대값 씌워버리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속력은 속도의 절대값을 속력이라고 그래. 그리고 가속력도 있어. 가속력. 가속력도 가속도를 절대값 씌우면 그냥 가속력이야. 자, 다시 봐봐. 다시 잘 봐. 여기가 x0야. x0의 의미는 뭐라고? 시간이 얼마일 때? 0일 때. 그러니까 처음 위치야. 처음 위치인데 얘가 띠리리리리리리리 수직선의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였어. 근데 오른쪽 방향으로 움직일 때 이 순간에 물체의 운동은 다 다를 거 아니야. 내가 막 뛰다가 좀 멈출 수도 있고 계속 이 순간 이 각 지점에서의 속도가 같겠니 다르겠니?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갔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내가 다시 이쪽으로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뭐 했어 이거? 뭘 바꿨어 지금? 방향을 바꿨단 말이야. 알았지? 그러면 이 방향을 바꾸기 직전 이때 이 속도는 순간 속도는 제로야. 그러면서 이 속도는 양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양이지만 음의 방향으로 가게 되면 속도가 음이 된다고. 봐봐. 이것 때문에. 이해돼? 이거의 좌표가 더 크면 음이 되잖아. 이해되니?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올 수도 있지. 이렇게. 또 그러면 어때? 여기에서 속도가 다시 뭐가 돼? 0이 되지. 다시 얘는 속도의 보고가 어떻게 되겠어?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 시간이 변하면 시간에 대응하는 변이, 위치는 다 다르잖아요. 그럼 이 물체가 수직선상에서 운동관계를 이걸 좌표상에다가 표현해보면 여기가 t축이야. t축. 시간축이야. 여기가 변이축이야. x축이야. 알았니? 여기서 x축은 이 수직선을 얘기한다고. 그러면 이 자리 처음 위치 있지 얘들아. 처음 위치의 좌표가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몰라요. 그냥 우리가 지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면 얘를 처음 위치의 좌표를 만약에 양수 A라고 하자. 그러면 얘 좌표가 처음 위치 시간이 0일 때 시간이 음인 부분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이 X축의 왼쪽에서는 그래프가 안 이루어져. 그러면 여기가 A라고 하자 얘들아. A라고. 잘 봐. 그러면 얘가 무슨 방향으로 갔어? X가 큰 방향으로 가고 있지? 그치? 시간이 흐름에 따라.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X가 이렇게 큰 방향으로 간다고. 그러다가 이때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어. 이때 시간이 t가 알파일 때라고 가정하자. 그럼 여기 t가 이렇게 알파일 때 방향을 어떻게 했어? 바꿨어요. 바꿔서 여기가 만약에 A인데 A보다 아래쪽으로 가자. 아래쪽으로. 이때 알파에서 여기가 베타 시간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베타일 때 얘가 이렇게 쭉 떨어져서 이렇게 간 거야. 여기가 이제 베타 시간이 된 거지. 근데 다시 방향을 어떻게 했어? 바꿨어. 그리고 다시 요 A보다 더 위에 있게 되지 이렇게. 됐어? 이 그래프가 X는 FT 그래프야. 시간과 변이에 대한 그래프라고. 이해돼? 그러면 얘들아 이거 봐봐. 이 접선의 기울기 있지? 이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니? 미분해서 구하잖아. 얘들아 이거 들어봐. 이거 미분해서 구하잖아. 이거 미분해서 얘들아. 이 미분한 거 뭐에 대해서 미분한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이 t에 대해서 이 미분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속도라고 한다고. 그럼 이거 기울기 양이니 음이니 이거? 양이지. 그럼 속도의 부호가 양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0부터 알파까지는 기울기가 양이지. 근데 여기에 기울기가 얼마니? 알파일 때 기울기 얼마니? 0이지. 왜 0이 됐을까?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뀌니까. 그래서 다시 뭐가 됐어? 음이 됐지, 음이. 그러다 다시 뭐가 됐어? 그리고 다시 뭐가 됐어? 그럼 얘는 운동 방향 몇 번 바꿨어? 에? 운동 방향을 몇 번 바꿨니? 2번 바꿨지? 이게 변이 그래프야. 무슨 그래프? 이게 변이 그래프라고. 그럼
그럼 이 변이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라고? 변이 그래프에서 이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속도야, 속도. 알겠어? 근데 이거 잘 봐. 얘를 선생님이 이제 또 그 다른 그래프로 바꿔볼게. 자, 집중해봐. 요것만 하면 졸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 게임 끝이야. 자, 얘를 또 T축이라고 할게. 이번에는 얘, 이 Y축에 해당되는 얘는 변이가 아니라 얘를 이제 속도축이라고 할게. 무슨 축? 그럼 이 그래프를 그대로 보고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0에서 알파까지, 시간이 0에서, 얘들아, 여기 접선의 기울기 0 아니지?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양이지? 그러니까 시간이 제로일 때 속도는 양이었어. 여기라고 하자. 오케이? 그런데 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어떻게 되니? 커지니 작아지니? 작아지지? 작아지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잖아. 양이니까 작아지지? 그러다가 알파일 때 얼마가 됐니? 그래서 여기가 알파일 때 이게 접선의 기울기 쭉 떨어 이렇게 가는 거야. 이 속도가 점점 줄어든 거지. 속도가 줄어들다는 얘기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져서 알파일 때 딱 0이 됐잖아. 그럼 왜 0이 됐어? 물체의 운동 방향이? 그러다가 다시 뭐가 됐어? 이제 음이지? 음이야, 베타일 때까지. 그러니까 얘는 음이야, 그치? 근데 이거 그래프가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그려줘야 되거든? 자, 봐봐. 여기 접선의 기울기 이거 봐봐. 음이지. 음은 음이야. 음은 음인데, 음이니까 얘가 커지니 작아지니 점점. 다시 커지고 있지? 봐, 얘가, 그러면서 이 베타일 때 딱 0이잖아. 얘가 음이야. 계속 떨어져. 속도가 음이라고. 음이니까 밑에 가야 되잖아. 떨어진다고. 떨어지다가 어느 시점에서 다시 올라가서 베타일 때 뭐가 돼? 0이 된 거야. 그러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는 어떻게 해야 돼? 커지지? 다시 커지잖아. 오케이? 이해돼요? 이해돼? 0부터 t가 알파까지는 속도가 양이고요. 알파에서 베타까지는 음이고, 베타 이후는 양이죠. 맞아, 안 맞아? 맞지? 접선의 기울기 봐봐.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게 뭐가 되냐면, 얘를 미분한 거. 얘를 미분한 게 속도이기 때문에 얘는 지금 뿔이니까 그래프가 증가, 감소, 증가. 이게 바로 변이 그래프가 되는 거야. 이건 뭐야? 이 변이 그래프의 증감표지, 결국. 그러니까 이 속도는 T축 위에 있으면 속도의 보호가 뭐다? 양이다. 아래 있으면 뭐다? 그러면 얘는 이 지점과 이 지점은 속도가 0일 때지. 그러면 이 그래프를 딱 보고, 아, 물체의 운동 방향이 몇 번 바꿨다? 2번 바꿨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지. 라는 사실을.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요. 이 속도가, 시간이 경과한데도 속도가 어때요? 똑같죠? 이런 걸 무슨 운동이라고 그래요? 속도가 항상 같은 운동. 등속도 운동이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다시 속도를 다시 시간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한 걸 무슨 속도? 속도를 다시 한 번 미분한 뭐라고? 아이씨, 아까 여기서 했잖아. 속도를 시간에서 미분한 뭐라고? 가속도라고 한다고. 가속도. 뭐라고 한다고? 가속도라고 한다고. 오케이? 가속도. 그러면 얘는 지금 이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지. 근데 이 접선의 기울기는 다 똑같이 일정하게 음이야, 양이야? 음이잖아. 그럼 이거는 이제 가속도 그래프도 굳이 나타내자면 이렇게 나타내면 안 되겠구나. 굳이 나타내자면 여기가 T축이야. 그런데 여기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변곡점 자리인데 사실 요 어떤 자리야? 이게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지다 다시 커지는 요 지점이 있을 거야. 여기 감마라고 하면. 여기까지는 다 뭐야? 여기까지. 다 음이지? 근데 이게 기울기가 뭐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 얘가 이제 가속도.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쭉 그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1. 어디까지? 감마까지. 그리고 다시 얘는 기울기가 1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가속도 그래프야. 불연속이죠. 이 자리가 미분이 안 되니까 뾰족점이라서.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해요. 아, 변이를 시간에서 미분한 걸 뭐라고 그래? 속도. 순간 속도. 오케이? 오케이? 또 속도를 미분한 거? 가속도. 그런데 속도의 절대값은 뭐? 속력. 가속도의 절대값? 가속력. 속도가 제로일 때 뭐가 바뀌는 거야? 운동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지면은 높이가 제로일 때야. 지면에서 물체를 던져 올리면 반드시 떨어져, 안 떨어져? 떨어져야지. 지구상에서. 안 떨어지면 이상하지. 여기가 지구가 아닌가 봐. 떨어져야 돼. 그래서 무슨 운동을 해? 포물선 운동을 해요. 물체는 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물체가 던져 올렸을 때 속도는 점점 어떻게 될까요? 물체를 던져 올렸어요. 그러면 물체를 딱 던져 올렸을 때 속도는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작아져요? 커져요? 야, 내가 물체를 던져 올렸어. 물체를 내가 던져 올렸다고 속도가 점점 커져, 작아져? 작아져야 정상 아니냐? 왜?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잖아, 막. 가지마 하면서. 아니야? 야, 물체를 던져 올리면 무슨 운동을 한다고? 포물선 운동을 한다고. 무슨 운동해? 포물선 운동 하잖아. 안 그래? 야, 쭉 올라갔다 쭉 떨어지냐? 야,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이 여기 딱 총으로 빵 쐈어. 위로. 그러면 총알이 쭉 올라갔다 쭉 떨어져서 내 대가리 맞추냐? 아니잖아. 그치? 포물선 운동 한다고. 뭐에 어쨌든 공기에 뭐 마찰이든 지구의 자전이든 공전이든 여러 가지 물리적 효과 때문에, 영향 때문에. 그렇잖아. 그래서 이 바보들아. 물체를 던져올 때 속도는 점점 줄어든다, 커진다? 줄어들지. 이 접선의 기울기 어떠니, 이거? 작아지잖아. 접선의 기울기가 속도라고 그랬잖아, 이 바보야. 그래서 여기가 속도가 얼마가 돼? 왜 0이야? 떨어져야 될 거 아니야. 떨어지려면 뭘 바꿔야 돼? 올라가다. 방향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다가 다시 속도가 어떻게 돼? 커져, 작아져? 왜 커져? 중력가 속도잖아.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물체의 속도는 더 빨라지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더 커지지. 이해돼? 그럼 물체의 운동 방향이 바뀔 때 그럼 어떻게 찾는 거야? 그 지점을 어떻게 찾아? 미분한 속도가 얼마일 때 지점이야? 0일 때 지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알아듣겠어? 이해되니? 자, 봐봐. 문제 졸라 쉬워. 봐봐. 644번에 나 오늘 적금도 들어올 줄 알았는데. (644번에) 봐봐. x는 그냥 변이야, 변이를 시간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라고?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뭐라고? 속도라고 그랬다, 속도. 네? 얘 뭐 알아보래요? 어디서 출발해요? 원점에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처음 위치가 원점이죠? 처음 위치는 t가 얼마일 때예요? t에다 0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게 원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얘가 몇 차야? t에 관한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지? 그러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이렇게 됐잖아, 지금. 이게 변이 그래프야. 그런데 얘가 지금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속도지. 다시 원점이란 얘기는 얘가 0일 때를 찾아보라고. 0일 때 시간이 얼만지. 그럼 얘가 0이면 t의 몇 차 방정식이야? t의 3차 방정식 해결하는 거지, 지금. 그럼 얘가 0일 때 t는 얼마 또는 얼마니? 0 또는 2지. 그럼 t가 0일 때는 처음 위치잖아. 그러면 t가 2일 때 또 0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물체가 던져 올렸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원점 다시 지날 때가 바로 t가 얼마 경과했을 때? 2가 경과할 때, 뭐 2초든 아니면 그건 뭐 상관없다고 그랬잖아. 그때 뭐 구하래? 속도. 얘는 변이지. 쟤를 미분해. 미분한 게 속도라고 그랬지, 얘들아. 미분한 게 속도라고 그랬지?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몇 t? 8t 플러스 4. 그런데 t가 얼마일 때? t가 2일 때. 그게 바로 미분계수이자 순간속도를 얘기하는 거야. 그냥 t에다 2 집어넣으면 돼. 미분해서 t에다 2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자, 집어넣으면 12 마이너스 16 플러스 4 얼마예요? 0이니? 0이니? 이해되니? 이해돼요? t를 이거 어떻게 왜 찾았어요? 원점일 때 시간은 얼마이냐? 그러니까 이 수직선상에서 운동을 하는데 처음에 원점에서 출발을 했대. 근데 이렇게 가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 이렇게 다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시 원점 지날 때. 이렇게 다시 원점 지날 때 얼마큼 경과했어, 시간이? 이때의 순간 속도 구해라. 그래, 순간 속도, 미분하면 속도고, 거기에 이 t의 이 시각. 뭐? 시각. 얘들아, 시각과 시간의 차이를 알아? 시각은 어느 한 시점이야. 시간은 텀이고. 그래서 이게 시각일 때의 순간 속도, 순간 변화율. 됐니? 그러니까 미분해서 그냥 대입하는 미분계수와 똑같이 계산이야. 의미 파악만 새롭게 이해하면 되는 거야. 의미 파악만. 648번 봐봐. 원점을 또 출발해요. 이거 뭐야 이것도. x. 이거 변이죠. x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원점 출발했어요. 속도가 얼마일 때요? 얘를 ft라고 합시다. 그러면 속도는 어떻게 계산한다고? 미분한다고 그랬지 그냥. 시간에 대해서. 오케이? 자, 미분하면은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8이야. 그런데 속도가 얼마가 됐을 때 얘들아? 속도가 얼마가 됐을 때? 4가 됐을 때라고 그랬지? 그러면 얘가 속도니까 얘가 4가 될 때 t의 방정식 먼저 구해라. 그러면 넘기면 6t제곱 마이너스 6t 마이너스 12가 0일 때야. 그러면 얘는 6으로 나눴을 때 이렇게 되고 t는 뭐하고 뭐? 마이너스 1 또는 2인데 시간이 의미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아웃. 그러니까 얘가 얼마? 속도가 4일 때는 바로 시간이 얼마일 때야? 2일 때지. 시각이 2일 때. 오케이? 그때의 뭐 구하래? 그때의 뭐 구하래? 가속도는 다시 속도를 어떻게 한 거라고 그랬어? 또 미분한 거지. 한 번 더 미분. 얘 미분하면 뭐야? 12t-6이지. 그런데 t가 얼마일 때 순간 가속도? 2일 때의 순간 가속도. 그래서 t에다 2 집어넣으니까 18이다 이거지. 느낌 오니? 알았어. 잠깐 쉬었다 그럼 마무리할게.